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동석구입니다. 본 강의는 의료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안전한 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등에 대한 위험성을 근절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마약 관리 문제점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질, 파손된 사고 마약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하거나 기재하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최근 5년간 병원, 약국 등에서 발생한 마약류 도난은 무려 115건에 달합니다. 실제로 마약 중독된 의사가 병원 약품까지 빼돌려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 병원의 경우 원장이 90여 차례에 걸쳐 페치딘 등의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본인에게 상습적으로 투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는 마약류 도난 분실 발생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모 병원의 경우는 마약 보관 규정 위반, 마약 대장과 재고량 불일치, 마약 처방 전에 의사의 서명 날인 미실시 이런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벌칙 및 행정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의 목적으로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란 천연마약이나 합성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을 말합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같은 천연마약과 몰핀, 코데인, 페치딘, 펜타닐 같은 의료에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이를 우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각종 신경안정제, 또 진정제, 수면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자에는 마약류 처방전을 발부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병원 내 마약류 관리 담당 약사, 즉 마약류 관리약사, 그리고 병원에 종사하며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간호사나 원내 종사자 등 마약류 관리 보조자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취급에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정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36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중 의료사고에 의한 환자 사망이 16명이었고 이보다 훨씬 많은 20명이 환자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병원 거주인 등이 자체 주입한 사고였습니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정청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에 관하여 실제로 병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약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습니다. 마약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발부자의 업무 소재지와 상호, 면허번호, 서명 또는 날인, 교부일자, 그리고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과 연령, 병명입니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자가 마약류 관리 보조자에게 직접 수수하고 전달 후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비상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병원장의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를 말합니다.
마약류 보관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부서 내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즉,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된 금고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저장 시설이 있는 장소는 무인 경비 장치 또는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마약류 관리 보조자의 업무를 명확히 분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약은 마약류 관리 보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환자의 등록번호, 이름, 약 종류, 사용량, 개봉 일시를 기록합니다. 잔여 마약류 처리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자인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개봉 사용 후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 마약류 관리자가 폐기합니다. 마약류 관리자는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식에 따라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고 마약류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과 부패, 그리고 파손된 마약류를 말합니다.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 등 폐기 마약도 동일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실 또는 도난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 병원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 교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고 마약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마약류 관리대장, 마약 구입서, 판매서 등에 대한 기록은 2년간 관리 보관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약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고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마약류 저장 시설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하고 이동이나 잠금 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잘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내부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의 김열홍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차 약물의 농도를 올려야 되는 경향이 있고 일시적으로 약물 투여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는 크게 대마, 마약, 그리고 향정신의약품 등 세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대마란 삼나무의 잎과 꽃을 말하는데요. 잎과 그 꽃잎의 윗부분을 말려서 담배와 같은 형태로 말아서 피우는 대마초가 있고 꽃대의 윗부분을 건조, 응축시켜서 또 다른 형태의 약물로 개발하는 것들이 전부 포함하여서 대마라고 칭합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을 응고한 것과 이를 가공하여서 처리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약물에는 약 20여 가지의 알칼로이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알칼로이드로서는 몰핀, 코카인, 파파베린, 테바인, 노스카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알칼로이드는 모두 마약성 약물로 시판되고 있는 알칼로이드들이 되겠습니다. 향정신의약품에는 항우울제 등을 포함한 항정신약물과
벤조다이아제핀으로 대표되는 수면 유도 약물들이 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과 같은 수면 유도 약물이 향정신의약품 그리고 마약류에 크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마약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들을 마약류로서 판별하여 지정하는 것은 식약처가, 그리고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관세청이, 그리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검찰, 경찰, 해양경찰이 이를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의료 마약류의 관리는 취급 허가 승인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그리고 적정 사용 관리는 식약처가, 역시 불법 사용은 식약처와 검찰,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중독자 지원은 복지부에서 치료 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식약처에서는 사회복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 부처는 국제협력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014년 2월부터 RFID 기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마약을 제조, 수입하는 제약회사에서 하나의 바이아를 만들 때부터 고유 번호를 장착을 하고 이 번호의 정보는 RFID를 통해서 통합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도매상에 입고된 후에 출고될 때까지 그 각 과정에서 RFID 리더를 통해서 그 정보가 입력 관리되며 해당 병원에서는 금고에 보관, 불출될 때마다 그 약물의 RFID 리더기를 통한 정보가 통합 시스템에 입력되게 됩니다. 약국에서 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거나 약품을 지급할 때 다시 그 정보는 RFID 리더를 통해서 통합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통합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마약의 손실, 과다 처방, 허위 처방 이러한 것들이 전부 모니터링되고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인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세 가지 큰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남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는 마약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투여한 경우에 중독, 의존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본인의 자살이나 또는 타인에게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간호사, 사무직원 등 의료직원들이 처방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마약류를 모아서 본인이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줄 수 있다는 점들을 반드시 유념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 36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16명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이었으며 20명은 자살 및 자체 주입 사고였습니다. 이 20명의 자살 및 자체 주입 사고 중 9명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그리고 4명이 의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항정신성 약물은, 즉 수면제는 과다 처방을 막음으로써 그동안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썼습니다마는 아직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사 마약 사범이 64%나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진들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마약류에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복용 빈도, 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처방전을 잃어버리시더라도 이 마약의 처방전은 재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되고,
마약을 처방받으신 후에 집에 가져가신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 특히 미성년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마약류의 처방은 한 군데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받으실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하시는 것을 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약류 처방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적재적소에 처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암성 통증과 비암성 통증이 있습니다. 암성 통증 경우에는 암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환자에게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에는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암성 통증, 즉 일시적인 통증에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통증이 사라진 이후에 마약의 의존성 또는 중독성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의 경우에 분명히 마취 목적으로 사용하셔야지 이를 피로회복이나 수면 유도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불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포폴을 피로회복이나 수면 유도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약류를 어떻게 철저히 관리하느냐가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약류의 저장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되며 취급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신의약품의 저장 위반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서 마약 경우에 취급 업무정지 1개월, 향정신성 의약품의 행정처분으로서는 취급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서 마약류의 관리, 유통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위해 또 전체 사회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저희 의료인들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도록 적극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